왼쪽으로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단할 때 왼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니까 제건 이거는 조용준입니다. CA 주동 기숙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 영상당하기. 제가 전화하니까 제 걸 영상하겠죠. 샤워하고 났을 때 다른 일을 한다. 보통은 뭐 놀거나 친구들 만나서 뭐 운동을 하거나 다른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아예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하려고 해요. 토마토. 네. 토를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네. 저도 예전에 술 먹었을 때 항상 본다. 네. 공원 설계. 죄송해요. 뜨아. 색연필, 키보드, 모니터, 그 다음에 5초 아니에요?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5개 아닌가? 4개인가? 그래, 5개입니까? 네. 뭐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잠이 오는가요? 춤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조제 그리고 호랑이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남녀가 헤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영화에서는 되게 덤덤하게 이 두 사람은 마치 사랑 앞에서 모든 게 평등하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어떤 편견을 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스스로 이름을 조제라고 짓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경상도 쪽에 아는 그 건축가랑 함께 카페 정원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 들어가는 카페인데 거기에 이제 숲과 카페가 어우러지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의 어떤 조망을 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원래는 제가 현실에 되게 집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 애착 프로젝트는 사실 그 순간 몰두하는 프로젝트가 애착 프로젝트예요. 근데 지금은 광화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이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완성도, 프로다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어야 프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차이는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주체가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공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H라든가 또는 뭐 서울시라든가 그런 어떤 어디가 주체를 하냐에 따라서 공모전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결과물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미국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펄신 스퀘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투표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작은 어떤 극장, 200~300명이 모일 수 있는 극장을 빌려서 4개의 업체 대표들이 실제로 자기 안을 발표를 하고 그 안들을 보면서 다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투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공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시민들도 그리고 발주처도 그리고 설계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공공 프로젝트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있는 전문가가 저를 인정해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거든요. 결국 같이 일을 해보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인정한다면 정말 잘하는 전문가겠죠. 그런 어떤 멋진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게 이제 과거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꿈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주제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한 자원이라든가 기술 그리고 환경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문화와 다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조경가가 이런 것들을 대처할 것인가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제였던 걸로 기억나고요. 제가 이제 준비했던 주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상황을 좀 알려줬어요. 한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배달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달 음식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 시대에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문화이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러닝크루를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 중에 한 예로 또 하나는 강남대로에 가면 스마트 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폴에 이렇게 밑에 스크린에 가면 저희가 영화 예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의외로 근데 그에 반대로 성수동에 가면 그 담벼락에 약간 작은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거울에 사람들이 항상 몰라요. 뭘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자기 셀카를 찍어요. 그리고 그 셀카를 찍은 다음에 업로드를 하죠. 이 두 양상을 봤을 때 우리 조경가가 우리가 스마트 기술 하면서 너무 스마트 기술을 그냥 접목하는 게 아닌가. 되려 스마트 기술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면 작은 돈으로도 어떻게 보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강남의 살 같은 경우는 한 80억 정도의 어떤 예상이 드는 걸로 기억나는데, 요 성수동의 거울 같은 경우는 50만 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더 많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을 그대로 접목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고 공간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조경은 어떤 기술들을 좀 접목하고 나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옥상 조경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도시라든가 건축에서 다룰 수 없는 어떤 우리만의 기술이잖아요. 결국 기후 변화, 그러니까 결국 공기라든가 환경 정화,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리고 특히 도시가 지금 현재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에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사례를 갖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를 바꿀 것이냐. 사실은 왜 갑자기 스마트카고 도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의 도시가 바뀌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송수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운송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도시 구조가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한 예로 12차선이라든가 9차선 같은 경우들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자율주행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도 되고 운행에 대한 효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차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겨난 가루가 결국은 조경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숲이 만들어지고 도시 환경을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OM 중심이거나 또는 PM 중심의 도시가 되면서 거기에 조경의 역할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앞으로의 50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설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이 공간을 다루는 학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역들이 부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광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조경가가 당선이 됐지만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광장이라는 영역은 건축가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영역들이 되게 치고받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건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분야, 우리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조경가가 만드는 좋은 공간이 있어야 그거에 맞물려져 있는 어떤 빌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산업들이 같이 부응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어에는 분명히 설계가 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나 어떤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앞으로 조경 설계는 조경가가 못하고 다른 건축가라든가 도시계획가가 하게 된다면 결국은 조경에 기반이 됐던 다른 산업들도 같이 잠식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가장 큰 걱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래 본질이었던 공간을 만드는 학문, 그런 어떤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메인 코어로 살아남는다면 당연히 그 격가지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면 약간 눈도 짝짝이고 약간 얼굴도 약간 비대칭인데 그 부분에서 왼쪽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 왼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쪽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이 자신감이 줄어든다고 그래야 되나? 촬영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마치 진짜 배우같이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잘했네요. 왼쪽이 좀. 그래서 저 오자마자 이 비실이 키워 들어오고 이렇게 있길래
여기 세팅 누가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쪽에서 또 찍고 있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 그거예요. 거기서는 멀리 찍고 있잖아요. 여긴 줌하고 있고. 이게 아주 세팅, 되게 좋은 세팅이에요. 멀리서 우측을 찍고, 가까이서 왼쪽을 찍으시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인터뷰 하시는 분 알면 이렇게 말씀해주면 말씀해주면 되는 돼요. 거예요? 혹시나 미리 이걸 듣게 된다면 꼭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